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이 있고요. 전화번호 1599-7770번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는 5월이 되면 네모하고 싶다였는데요. 퀴즈 정답과 함께 궁금하신 종목을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3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흐름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약보합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4포인트 내린 17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내린 1748에 출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8% 성장했다고 밝히면서 장 초반 1755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10시 구간에서 하락 반전하면서 1743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시간 전과는 조금 상승폭이 줄었는데요. 0.6포인트 오른 5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지수 현재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0.8포인트 오른 518에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늘도 520을 터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19억 원, 외국인이 196억 원 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원 30전 오른 1,1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40전 오른 1,105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전날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데 대한 경계 심리가 발동되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현재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0.1%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 떨어지고 있고 현대차가 어제 초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도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1.4%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1%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내일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LG전자 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는 급등했는데요. 어제 보합권에서 조정받았는데요. 현재 3%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반도체가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태웅은 현재 1% 반등에 성공했고요. 메가스터디 역시 0.06%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확인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고 있죠. 최근 실적을 발표한 기업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묶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주 확인하겠습니다. LG전자가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건설과 LG이노텍,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실적 발표 뒤늦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2분기부터 해외 수주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로 돌아서면서 연속 이틀째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주춤했던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 매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정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관련주 확인하시죠. 두산중공업이 0.8%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7% 급등하고 있고 한전 KPS, 모건코리아, BHI가 4%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사업이 상승 호전 랠리를 이어가겠다는 분석에 관련주들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이 2% 크게 오르고 있고 호남석유도 0.3%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양화학이 11%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정밀화학과 SKC가 1%대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주가 구리와 아연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14%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대창 9%, 이구산업이 10%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부동산 악재 규제가 지속되면서 중국 증시가 현재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증시도 낙폭을 키우고 있고 국내 증시 역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코스피는 1745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518선에 걸려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오늘장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네. 먼저 그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자재 관련주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약간 조정과 함께 가치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그 배경 자체를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보면 그리스 문제로 이제 세계 경제가 더블 딥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원자재 수요가 또 줄어들 거기 때문에 각기 꺾일 거다. 이런 이유로 이제 원자재 관련주가 꺾였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거 아니다. 지금 뭐 누가 봐도 수출 회복이라든가 경기 회복세라는 건 뻔히 보이는데 그런 이유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조정시마다 받으실 것을 말씀드렸고요. 저도 역시 열심히 받았는데 금일 튀어 오르는데 이 분위기가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어떤 그 지수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수출 주도주들이 어떤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받는 꺾이면서 동시에 이제 패턴이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소형 개별주 장세로 가되 원자재 관련주 또 원자력 관련주 기타 등등 이런 중소형 개별주 중심으로 이들이 대장 테마가 돼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일의 원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은 일회성 단발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와 아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철금속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단발성 상승으로 보지는 않으신다. 이제 중소형 개별주의 중심에 설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역시 또 원전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완전히 오른 건 아닌데요. 한전기술, 한전 KPS 등등 해서 이제 턴하고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은요, 조정을 받되, 여타 종목처럼요, 누가 물량을 다 팔아가지고 완전히 꺾여서 다시 원위치로 환원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아니고요. 누구도 쉽게 팔고 싶지 않은 종목이었다는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차트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 까마득하게 올라간 다음에 내리진 않고 공중에 떠서 가만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마무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두산중공업 같은 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그런 패턴의 조정 이후에 더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하방 경직성이 확인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하방 경직성이 확인된 다음에 상승하는 건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다 팔았고요. 성격 안 급하고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만 남았다는 거고요. 이제는 신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거고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일의 종합지수의 흔들림이 그렇게 심하지만 않다면 시장의 대안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자재 관련주하고요. 원자력 관련주 이 두 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심 두셔야 되는 상황이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며칠 상승세가 주춤했던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늘도 일제히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원자재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를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때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매수를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이 어제는 2천억 원 이상 팔았었는데 오늘은 또 매수를 해주네요. 앞으로 증시 흐름 그리고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수에 물론 상황이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시장의 대안은 이제는 뭐 계속 영원히 그런 건 아니고요. 지수 관련 IT, 자동차, 기술주 이런 거 잠깐 쉬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는 안 쉬고 계속 올라가는데 추격해도 될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요. 그게 이제 실적 시즌에 나타난 착시 현상이 됩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날 전후로 해가지고요. 반짝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게 대부분 꼭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따라붙지 마시고 넓게 보셔서요. 그 부분이 조정을 들어갔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 개별주로 번지기 때문에 이제는요. 서서히 개별 종목 쪽으로 당분간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해외 쪽으로는 이제 인지하셔야 될 게 미국의 이제 FOMC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전개되는 양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악재는 다 흡수할 만큼 체력이 있고요. 뭐 부동자금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하셔야 될 건 천안함으로 인해서 점점 어떤 이야기거리가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악재가 되니까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뭐가 터지면요. 얼른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만 준비하신다면 시장은 중소형 개별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급등 대형주를 쫓아가기보다는 중소형 우량주 쪽으로 고개를 돌려봐도 괜찮은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숍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뒷번호 2678님, 닉네임은 매일 해피라는 닉인데요. 동양강철을 3,750원에 20%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동양강철부터 짚어볼까요? 네, 동양강철은 이제 알루미늄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동양강철, 아루샤시 이런 브랜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홈이요, 또 녹색 에너지요,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최근에는 이제 차량 경량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석유값이 올라가면서 화두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차체를 만들면은 굉장히 차가 가벼워지면 기름값이 덜 들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명제로 자동차 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의 테마도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오늘 말씀드린 어떤 그 비철 금속 쪽의 강세요. 이런 부분하고도 동양강철 수익성 연관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금일 매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3,735원이고요. 3,750원쯤 사셨는데 이제 좌우로 흔들고 있는데요. 현재 매매 패턴을 보시면 조금 일르게 들어가셨고요. 권장 매수 가격은 3,700원에 사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금일 오후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아니라 위로 밀고 올라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실시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현재는 거래량이 어제 대비해서 현재 100%가 넘는 그런 비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늘어나면서 주가 자체는 밀리지 않고요. 분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가 자체는 밀리지 않고 올라가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거래가 는다는 것은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고 매도가 나오는데 누가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짧게 오전 오후로 딱 끊어내면 오후가 되면 이 매물이 소화가 되는 정도가 지나면 폭발하게 될 거다라는 거 봅니다. 그런 부분은 분봉상에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 거래량이 점점 다운이 돼서 거래 바닥을 찍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제 조건 하나만 붙이시면 됩니다. 종지의 과격한 하락만 없다면 동양강철은 금일 오후에 위로 상승을 해서요. 일단 단기 한계치는 3,9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정도는 방연히 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금일 상승이 제대로 되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양상으로 해서 신고가를 갈 터인데 신고가 패턴은 4,000원에 맞고 눌림목 주고 다시 가니까 자 보유하신 분은 4,000원에 매도하시고 눌림목 줄 때요 3,750원 가격이 오면 또 사시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목표 가격은 5,000원 정도 설정할 수 있는 급등주를 타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절 기준은요 3,500원 정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일 해피님께서 보내주신 동양강철 3,7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4,000원 선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3,750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사보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루비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트라이를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매수가가 8,900원이시고 30%가 있으신데 오늘 상담 꼭 해주실 거죠? 부탁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싼 가격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회사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적자가 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 흑자 전환이 되고 어느 정도 됐는데 뭐가 나쁘냐면
도대체 이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스트라이라는 건 이제 구 쌍방울이 되겠는데요. 내일을 팔고 하는 회사가 됩니다만은 재무가 옛날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자산 가치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산주로 인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 바닥에서 4,000원에서 위로 13,850원까지 그냥 묻지마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내려온 양상인데 이 부분을 도대체 무슨 까닭에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사가 아마 턴을 해서 올라가는 거에 짧게 먹자고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짧게 먹자고 들어가셨으면 마음을 바꾸지 말고 짧게 못 올라가면 바로 끊어내셨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는요 밑으로 다운이 되고 있는데 다운되는 양상은 이 아랫부분이요. 이 부분에 일단 플랫폼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지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거래량을 잘 보시면요. 거래량이 다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래에 지정해드린 5,700~800원 정도에서 지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면 됩니다. 5,000원까지 다운됐다가 올라갈 수가 있사오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좀 인내하셨다가 올라갔을 때 현재 동사와 같은 패턴은 다시 올라오게 되면 8,000~9,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부분까지 기다리시면 되겠는데 한 20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꼭 참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이 8,900원, 현재 한 6,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일 정도 기다리신다면 매수하신 가격에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죠? 그러면 다음 종목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이누아부지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오디텍을 18,500원에 2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진단해 주시면 안 잡아먹지로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예.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오디텍은 잘 사셨습니다.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 같은데요. 참 잘하셨고요. 지금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뭐 어제 상을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흔들림에 딱 받으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현재는요 잘 하셨고요.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은요 차트를 좀 보시면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은요 알게 모르게 당일 박스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당일 박스라는 건 일봉상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요 당일 박스권 안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일은 상도 안 치고 밑으로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위로 올라갔을 때 톡 끊어내면 다시 얼른 사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오전에 하실 수 있었고요.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에 현재 패턴은 금일은 오후에 더 올라가겠지라고 바라시면 안 올라간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패턴이 어제 양봉, 오늘은 크로스, 내일 또 양봉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로스컷 기준은요. 18,500원에 사셨는데 그 가격이 로스컷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사신 거죠. 그 정도를 깨진다면 로스컷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위로 목표 가액을 설정하라 그러면 동사 패턴은 거래 로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5,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되 중간에 가다가 시장이 마구 뒤틀리면 거기서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크게 바라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어제 일어난 에너지의 소화 과정이다. 참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누아부지님 오디텍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받아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휴대폰 뒷번호 146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대창을 220원에 2,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장기 전망 그리고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2,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창 역시 비금속조 관련주잖아요. 네, 앞으로 관심 대장주입니다. 가져보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그렇죠. 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고 될까요? 그랬는데 예. 대창은 조정을 좀 덜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상황은 좋습니다. 2,200원에 사시고 2,340원이니까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인지하십시오. 2,400원이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창은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대장주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차트를 보시면 조정을 많이 받지 않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돌렸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에너지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요걸 깼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국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냐? 2,400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400원이 금일의 고점이 되니까 자, 대창과 서원과 황금 ST와 이구산업을 뭉쳐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안하시잖아요. 수익은 났는데. 그러니까 2,400원쯤 가면 또 자꾸 이제 힘들게 굴면 수익 실현 해버리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서원이나 황금 ST나 이구산업을 봐서 조금 덜 따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잠깐 이사하셨다가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대창이 빠지죠? 그럼 다시 돌려오시고요. 이런 식으로 2,400원을 돌파할 때까지는 왔다 갔다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걸 잘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목표가액은요 넓게 보시면 요것만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상상 이렇게 가는 패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목표가액은 3,2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015-8500-1110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닉네임 은정사랑님께서 네오이즈 게임즈를 38,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일 상담을 해드릴게요. 또 한 분 계시죠? 우리 증시전략센터 애청자님이십니다. 뜨랍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 STX 메타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분 역시 내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필의 비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7포인트 하락한 1745선에 걸려 있습니다. 1744포인트, 45포인트 오전장 내내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들이 1,4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역시 1,900계약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볼게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6포인트 상승, 그러니까 거의 보합권 수준이네요. 518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8%를 기록하며 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거의 10년 만에 20%대 증가율을 보였으며 내수도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0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동기보다 7.8% 증가해 2002년 4분기 8.1% 이후 가장 높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수출과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업 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20% 늘었으며 내수도 9.5%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거의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가 상고하저로 가지만 전체적으로는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올 1분기에 전년 대비 7%대 성장이 예상되고 연간으로는 5% 성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의 단기 외화 차입을 포함한 비예금성 금융부채에 은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은행세 도입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부과 기준, 대상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의 논의 결과와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의 4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주택, 상가 가치 전망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달보다 3포인트 떨어진 102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해 9월 112까지 치솟았지만 올 들어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토지와 임야 가치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난달보다 5포인트 떨어져 기준치인 100까지 낮아졌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거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입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으로 미분양 예방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주택사업자 등록 기준을 재검토하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사업 승인 등 인허가부터 자금 대출, 분양 보증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에 대해서는 인허가나 보증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정부가 미분양 불량을 뒤처리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미분양 예방 시스템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이르면 5월 말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는 5월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이것이다 라는 거였는데요. 1923님은 봄에 열리는 꼭축제에 가고 싶으시다고 보내셨고요. 2039님 부모님 모시고 온천 여행 다녀오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효자시네요. 또 2837님 5월달 제 생일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종목들이요. 낭만적이기를 바라면서 5월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5월달에는 또 코스피 지수가 영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